안녕하세요. 민경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폰의 발전과 유용한 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널리 스마트폰은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스마트폰이 발전돼 왔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용한 앱들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폰의 정의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의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20세기부터 시작된 이제 정보화가 이제 새 물결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하면은 아마 언제부터 듣기 시작하셨냐면 2009년도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게 되셨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미국에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2007년도에 그 아이팟이라는 그 기능에다가 통화 기능이나 전화에 일반적인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애플에서 나온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또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또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발전이 함께 굉장히 급속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애플에서 또 iOS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을 이제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iOS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앱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안드로이드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스마트폰에서 또 동작하도록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먼저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화 기능, SMS 문자 기능 이외에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해서 보통 일반 PC나 노트북에서 검색하듯이 검색도 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웹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해서 그 다음에 실행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이전에는 저희는 어떤 종류의 핸드폰을 사용을 했을까요? 스마트폰 이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전에는 먼저 피처폰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처폰이라는 것은 특성화된 폰으로 어떤 게 특성화됐냐면 전화를 거는 일종의 이제 전화 거는 통신수단이 위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피처폰에는 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벤더별로 여러 종류의 그런 앱들을 제공을 했었는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캘린더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기능의 앱들을 제공을 했죠. 근데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한테 맞춰서 핸드폰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로 사용되는 거는 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설치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나한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자기가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벤더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앱들은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제공되던 피처폰에서 제공되던 기본적인 앱들뿐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운로드는 보통 어디서 받게 되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라는 곳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또 구글 플레이라는 곳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피처폰은 스마트폰보다 기능이 굉장히 낮은 그러한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은 일반 노트북이나 PC 정도의 그런 아주 대용량이라든지 빠른 속도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주는 그런 이제 고성능의 그러한 핸드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PC와 같은 기능과 더불어 통화할 수 있는 여러 고급 기능을 할 수 있는 휴대전화다. 그래서 전화 기능이 있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PC, 노트북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태블릿 PC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 태블릿 PC에 통화 기능까지 또 추가되어 있는 스마트폰들, 태블릿 PC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이제 발전을 봐야 되니까 아이폰이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중에서 스마트폰의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이폰인데요. iOS라는 플랫폼을,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애플이 아까 발표했다고 했죠. 그래서 2007년도에 이 발표를 했는데 애플이 유명한 게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더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팟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팟이라는 건 일종의 PMP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오디오를 듣는다든지 음악을 이제 플레이해서 듣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아이폰이 2007년도에 애플에서 발표를 했고 여기 이제 저 아이팟에 있는 기능에다가 전화 기능, 뭐 SMS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아이폰 시리즈를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3세대 통신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부터 저희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2009년도에는 굉장히 성능도 굉장히 좋게 하고요. 그래서 CPU 성능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또 iOS 3.0을 탑재한 그러한 아이폰 시리즈S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년도에는 iOS4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이폰 4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여러분들이 아이폰 4GS라고 해서요. 아이폰 4S라고 해서 스티븐 잡스를 뭐 기리기 위해서 나왔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폰 4와 5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스마트폰이 2011년도에 또 발매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아이콘 형식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굉장히 누구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아이들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또 이제 그 iOS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막 속속 개발되는데 아주 모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여러분들 이제 뭐 아이폰 3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 4라든지 벌써 이제 6 같은 경우에는 벌써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스마트폰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몸소 체험하고 계실 거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핸드폰을 개발하던 벤더들이 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속속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벤더들마다 한 가지 OS를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자기 자체의 그러한 OS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가진 스마트폰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벤더들에서 통신 벤더들이 또 이렇게 여러 그 전자 벤더들이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S모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폰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안드로이드가 나오게 된 걸 보시면 아까 저희가 스마트폰 정의에서 이제 처음 부분에 그 보셨을 텐데 구글이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라는 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사를 인수를 하면서 구글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주요 특징은 굉장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 그래서 누구나 이 안드로이드 그 SDK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컴포넌트를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료로 저희가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플랫폼 내에 있는 SDK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안드로이드는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하시려면 뭐 안드로이드 SDK라는 것과 그리고 각종 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앱들을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용 장치를 위한 운영체제, OS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앱을 개발하실 때는 자바와 그 다음에 XML을 사용한 그러한 앱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XML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하실 때 XML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을 결정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안드로이드 그 앱을 개발하실 때 주로 소스 코드 부분은 자바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API 보면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릭 개발할 때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PI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얼마든지 구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얘도 실행할 때 바이트 코드를 통해서 이제 클래스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바이트 코드를 보통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릿에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행을 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달빅 가상 머신이라고 해서요. JVM과 유사한 달빅 가상 머신을 통해서 바이트 코드로 생성된 클래스를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앱들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SDK,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툴들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각종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실 때는 보통 이클립스라고 해서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IDE로 주로 저희가 이제 무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개발 툴인데요. 그 개발 툴은 안드로이드 전용의 개발 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클립스를 설치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SDK 툴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툴들을 제공을 하니까 그 툴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클립스와 연동을 해서 쓰시면요. 개발하기 편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개발 툴들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SDK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API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007년도라고 얘기했는데 2005년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사를 인수를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11월에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제 휴대장치의 운영체제로 무료로 공개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별 코드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버전별로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이름들은 어떻게 붙였냐면 그 디저트 이름 있죠? 디저트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많이 이제 그 유명한 것들부터 한번 보면 일단은 2008년도 9월에 1.0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1.5 버전인 컵케이크. 그래서 이제 그 C로 시작하는 디저트 이름으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은 도넛. 그 다음에 이제 2.0은 이클레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저트 이름으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버전이 3개나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5월에는요, 프로요라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이 그 플랫폼이 가장 많이 탑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요라는 그러한 이제 그 디저트 이름을 가진 그런 2.2 버전의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보급률이 가장 많았을 때,
뭐가 탑재됐을 때 가장 보급률이 많았냐면요. 2010년도에 진저브레드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진저브레드라고 해서 생강이랑 계피 넣은 스노우맨 모양의, 제가 처음에 타이틀로 보여드렸을 때 아까 과자 하나 쿠키 모양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디저트 이름인 진저브레드. 그래서 이제 2.3 버전의 것이 이제 2010년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API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에서 이렇게 레벨이 또 우리가 개발할 때 또 부여는 API 레벨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2월에는 태블릿 PC에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이 이제 허니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니컴이라는 이름의 그러한 이제 2011년도 12월에 또 나오게 되고요. 2011년도 11년도 2월에 나왔고요. 2011년도 10월에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신, 또 아니면 지금은 이제 젤리빈으로 많이 갈아타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고 해서 또 4.0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또 여러분들이 접해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6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젤리빈이라는 또 플랫폼이 나오게 됐는데요. 4.1을 이제 젤리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버전 4.1을. 이제 젤리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2012년도 중반부에 나왔지만 사실 사용된 거는 후반부부터 이 젤리빈이 많이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가 돼서 이제 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스마트폰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최신의 OS들을 얼마든지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양한 기능의 앱들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OS를 내가 기존에 출시했을 때,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OS를 그냥 쓰면 안 되느냐? 물론 특별한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다면 프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의 앱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OS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여러분들이 최신 걸로 되어 있으셔야지 여러 가지 앱들을, 다양한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할 때 그런 기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거에 밀리지 않고 나는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도 업데이트를 잘 하셔야 되겠죠.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안드로이드 버전별 코드명들을 쭉 디저트 이름으로 보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ICS와 젤리빈의 동영상을, 잠깐 광고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ICS,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는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을까? 또 젤리빈에는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ICS 동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아마 이 귀여운 꼬마 동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아빠 핸드폰, 스마트폰 한번 재밌는 게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열리질 않고 있죠. 잠금 장치를 지금 자기 얼굴을 통해서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쁜 얼굴이 있어야지 통화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NFS 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곳에 이렇게 전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죠. 명함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도 교환할 수 있고요. 이제 단점이라면 이제 근거리에서만 되는 통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거 기능 많이 개선됐고, 또 홈 버튼 누르시면 또 앱이 지금 실행 중인 것들이 또 쭉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ICS에 대한 특징을 잠깐 보셨고요. 다른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everyone, Danny Webster.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ICS에 대한 걸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단점이라면 지금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것들이 개선되는지 보여줄 겁니다. So the Galaxy Note originally shipped with Android 2.3 Gingerbread, and we've upgraded it to Android 4.0.3. So if we go into the settings, we can go to About Phone. We can view that it's Android 4.0.3. And unlike custom ROMs that have come out in the past, this one is the semi-official version from Samsung. So everything runs really smoothly. Everything works. The S Pen works perfectly. Everything works.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is new ROM. So another neat feature that's come with this new ROM is we have power saving. We can go to system power saving, which allows the system to automatically save the battery and help you use less power. And we also have our custom power saving. Some users said that they didn't like how the battery drained rather quickly on this particular device. So we can just go back home. Another cool feature that we have, one downfall to the Galaxy Note, which I really did not like, was the huge keyboard. This is a 5.3-inch screen, so when you're trying to send a text message, it's really difficult with this large keyboard, especially if you're trying to use one hand. Well, now with this upgraded Android 4.0, we can just go into settings, and we have this one-handed operation, which allows us to view a keyboard on the side. So we have a smaller keyboard, which is much easier to use if you have average to small size hands, and we can also move it to the right position. We can go back home. Let's go into the settings again, because there's a few more features that are available for the one-handed operation. So one-handed operation, go in there. We can change the dialer, make the calculator a different size, and we can also do the unlock pattern, make it even smaller. So let's go into the dialer here. So click on here, and we can view that it's a little bit smaller, which is much easier to use with one hand. We can also move it over to the right or left position. So there have been some enhancements to the S Pen. The S Pen is a great feature to this device. So if I want, I can click on the hovering pen icon, and if you can see right here, it'll show us where the pen is going to point without even having to touch the screen. So I'm not even touching the screen, and it's just floating right over it, and you can see that little icon. So this S Pen is phenomenal, especially for applications like, oh, I don't know, if you were going to play Draw Something. This, in my opinion, I think it works better than using your finger on a tablet. It's much easier to draw with than it is to just use the finger on the device. You can have much more control with the S Pen. So if I wanted to play a game, I can play one of these games and draw with some of my friends. So we'll click out of here. So we have the same TouchWiz user interface that Samsung came out with. 아마 여러분들도 IC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쓰시면서도 여기 이런 기능이 있었어? 라고 아마 의아해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So people that are very familiar with the TouchWiz user interface will enjoy that they haven't changed too much. Along with that, we can go to the applications. We have the same file system here. So if I wanted to go to edit, so if I want to add a 전보다 뭔가 좋아지기는 했는데 뭐가 onto the 좋아졌는지 잘 screen, and 모르는 then I can 거죠. just place my name if I 폴더 like it, okay. 이름이라든지 And now I can move my applications 여러 가지 이제 into this 앱들이라든지 folder. 이런 So 것들을 there's, you can see 여러분들이 here.
이제 잘 모아서 종류별로, 카테고리별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So now you have 거고요. an application in that folder, which is nice, and you can also change it to the list view if you have tons of applications and you want them in the alphabetical order. So there hasn't been too many upgrades or enhancements other than the Android 4.0 interface. It does seem much faster than it did with the Android Gingerbread version. So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and if you want to get the Android 4.0 unofficial ROM, semi-official I should say, to your Galaxy Note, I will post a link in the description to Pocket Now, and you can follow that, and there will be instructions on how to do that XDA developers website. If you like our videos, make sure you give us a thumbs up, and also leave some comments down below, and make sure to subscribe so you get the latest news and 그래서 이제 이 information 정도 for 보도록 upcoming 하고요. ice cream 그 다음에 sandwich 이제 ROMs for 젤리빈의 your 특징을 particular 설명하고 device 있는 if you do 동영상을 not 한번 have the 같이 Galaxy 보도록 Note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version. Thanks for watching. 네,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동영상 보죠. 지금까지 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젤리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only 젤리빈은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공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젤리빈을 또 공개를 했죠. Time never stands still at the Google Sweet Shop because here comes Android. 젤리빈이라는 거 드셔보셨나요? 딱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Because here comes Android 4.1 Jelly Bean. I'm Jessica Dalcourt for CNET with a first look at Jelly Bean. 또 지금 이 동영상은 자막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편하실 거예요. Here are the highlights. First, Google has sped up the entire operating system so that everything loads a little bit faster and a little bit smoother. Here I'm comparing it to a Galaxy Nexus.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가장 큰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이렇게 터치가 매끄럽고 부드럽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젤리빈도 굉장히 터치감이 좋아지죠. You'll be able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whatever the item is in the notification shade. You'll also be able to interact with it from there. And as usual, you can swipe it away when you're done. Google has done a lot of work with voice and keyboard search. It's jazzed up voice actions with a completely revamped search tab that you can now pull up from the home button on the bottom. You can ask a range of questions like, Google, when was Aretha Franklin born? 아이폰의 시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제 그 보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Sometimes you'll get a card with the answers, and other times you'll get web search results. You can also voice navigate to a location, search nearby, and so on. But possibly the most useful new feature is Google Now, which is connected to the Google Voice app. It can do things like automatically estimate your commute times, check your flight times, and present sports scores for your favorite teams. It knows your favorite teams because you have searched for them. The way it works is that Google will periodically check your GPS coordinates and calendar to see where you are, learn your commute, and discern when you're traveling. Since I just got this phone, I haven't actually had a lot of time to test out those features, but they do sound really useful in a vaguely creepy sort of way. Another aspect of voice is offline typing. So if you're somewhere where you can't get online, you can still dictate a message or email. It works pretty well. I am now dictating an email message from the train, and I have absolutely no Wi-Fi connectivity and no data connection either, period. The new Google Play brings magazine subscriptions, movie purchases, and TV episodes. You can download all the content for offline viewing, which is awesome for my daily train commute. Google Currents similarly shows content like CNET headline news, for example, and it's in a swipeable magazine style that looks really good. Moving on to the camera app, Jelly Bean now lets you swipe to see your recently shot photos. And if you pinch a picture, you'll get a smaller film strip that you can swipe through. You can also swipe away a photo to delete it, and you can undo that if you change your mind. The last feature I'm going to show you is another terrific addition.
Android Beam is now expanding to also let you share larger content like photos and videos from one compatible phone to another. That's in addition to URLs, maps, contact information, and all of the other stuff you could already share with Beam. 사실 이 Believe it or not, there's 기능은 even more ICS에도 going on in the 있던 Android 4.1 기능이죠. Jelly Bean. So make sure that you check out CNET's full review for all the details. I'm Jessica Dalcourt, and you're watching CNET TV.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젤리빈 얼마나 ICS보다 좋아졌는지에 대한 걸 보셨습니다. It was only last October that Google introduced.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이제 코드 버전별로 저희가 이제 특징들을 뭐 프로부터는 볼 필요가 없죠. 기존에 있던 기능에다가 더 추가되는 기능들, 최신에 가장 많이 쓰는 ICS와 젤리빈의 특징을 조금 집중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앱을 좀 살펴볼게요. 애플리케이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불리는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PC나 노트북에서 사용하던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게 어떤 사람이 쓰고 안 쓸지도 모르는데 다 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딱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것들만 탑재를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은 앱에 있는 뭐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은 업데이트하기도 굉장히 손쉽죠. 그래서 업데이트도 굉장히 손쉽게 돼서 최신의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데이트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쓰는 것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이제 스마트폰 기기를 위해서 그 앱을 거래하는 앱스토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굉장히 검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OS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올릴 수는 없고요. 이제 그 검사를 통해야지만 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통과해야지만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앱을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개발해서 무료로 뭐 올리신다든지 판매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 효과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구글과 같은 그런 마켓 시장,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 같은 것들도 이런 광고를 굉장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자사의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이용한 스마트폰들의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구글 마켓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켓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요즘은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앱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장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개발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절차를 통해서 올리실 수도 있겠죠. 안드로이드 그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앱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광고 레이아웃이 있어서 그런 광고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앱에 뭐 하단부나 상단부에 넣게 되시면 또 일정 금액이 여러분들 통장으로 또 이렇게 광고 비용으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앱 마켓을 통해서 앱을 올릴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은 다운로드 받아서 또 사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앱 마켓의 종류를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SK 같은 경우에는 또 티스토어라고 해서 또 티스토어에다가 올리면 또 티스토어도 굉장히 그 검증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올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올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앱들을 또 유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앱들을 이제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티스토어 같은 그런 그 시장들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월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3월에 그 구글이 기존의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제 구글 뮤직, 그 다음에 전자서적 이런 스토어를 통일한 서비스의 명칭으로 구글 플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2009년 2월부터 우리가 안드로이드 이제 마켓이라는 그런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료 앱 판매를 시작하기도 하고 무료 앱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앱 개발자는 판매 수익의 70%,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0원으로 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700원은 앱 개발자가 갖게 되고요. 300원은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 통신회사라든지 사업자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를 한번 볼까요? 앱마켓 중에 앱스토어라는 것은 애플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앱스토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애플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건 편한 반면에 뭐 동영상을 넣고 싶다든지 음악을 넣고 싶다든지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아이튠즈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걸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운로드 그 계좌 번호라든지 아니면 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걸 또 올리셔야지 사실 수가 있고요. 무료는 뭐 그냥 받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 게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인터페이스 자체는 워낙에 편리하니까요. 부드럽고. 하지만 안드로이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그 SDK를 이용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개발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아이폰 SDK를 이용을 해서 또 앱을 개발을 하고 그걸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스토어에 올리실 때는 조금 까다롭고요. 네, 절차가 까다롭기보다는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제 테스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QA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또 테스트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거나 올리실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판매 수익의 30%를 애플이 수수료 및 호스팅 비용으로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데 비율은 비슷하죠. 수익에 대한 비율은.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안드로이드를 공부를 하시면 앱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또는 뭐 아이폰, iOS를 기반으로 한 또 SDK를 다운받아서 또 아이폰의 앱을 또 개발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은 얼마든지 공부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코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를 갖다가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폰도 이제 자바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코드로 되어 있는 또 언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용한 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고런처라는 거. 이 고런처는 뭐 남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특히 여학생이나 어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있어도 조금 하여튼 뭐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쁜 남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UI를 갖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나만의 UI를 갖는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서 이런 앱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 바탕화면 모양이라든지 아이콘 모양 이런 것들 예쁘게 장식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약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과 절차가 조금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방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쉽게 바로 뭐 10분이면 다 앱만 있으면 올리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뭘까요? 누구나 올릴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쉽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갖고 요즘에 편리하게 여러분들 뭐 노트북이나 PC 가지고 인터넷 뱅킹 하듯이 모바일 뱅킹들 하실 겁니다. 근데 모바일 뱅킹 하는데 무방비 상태라면, 보안의 무방비 상태라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알약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그 백신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앱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건 누구나 필요한 건 아닌데 베스트 미팅이라고 해서 또 선남 선녀들이 또 그 짝을 못 찾은 그런 분들이 또 이런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은 이거는 뭐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앱이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과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미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선별해서 이제 좋은 앱으로 구별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메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카메라의 기능보다 조금 더 보정을 또 좀 더 하고 싶다든지, 뭐 요즘엔 태블릿 PC에 뭐 무슨 노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포토샵과 같은 기능을 가진 보정 기능을 갖는 그런 앱들도 같이 함께 탑재가 되어 있던데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연결 없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와이파이나 3G를 통해서 또 그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인 엔드라이브에다가 또 이렇게 사진을 바로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앱은 와글와글 캠핑 스토리라고 해서요. 이제 국내 740여 개, 요즘에 캠핑에 관심들 많으시죠? 아주 젊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한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연령대의 분들은 캠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숙박업소의 위치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간단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굉장히 유용한 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앱들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저도 스마트폰에 아주 한 40% 이상은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바일 웹, 그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받기도 하고 물건을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피자 같은 거 주문도 하시고요. 이런 거 모바일 웹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애플리케이션 있어야지 뭐 피자 주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 그 사파리라든지 이런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웬만한 웹 시스템이, 그 웹의 앱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앱 설치 안 하셔도 아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쇼핑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해서 검색하고 자료를 찾으시던 걸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가 등장하면서 그 사용 속도가 굉장히 더 가속화되어 있다고 하죠. 사실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지하철 같은 데서 스마트폰 조그만 거 막 이렇게 검색하고 보고 있다가 앞에 보면 잘 흐릿하죠.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앱의 응용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의 응용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일상생활에 이 앱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네이티브 앱은 뭐냐, 앱은 알겠는데 네이티브는 뭐고 하이브리드는 뭐냐. 네이티브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만 실행될 수 있는,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 또는 아이폰에만
그래서 아이폰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거. 어떤 특정한 기기에서만, 플랫폼을 가진 기기에서만 동작하도록 하는 앱이 네이티브 앱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또 아이폰에서만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앱은 뭐냐? 하나를 앱을 개발을 해요. 앱은 하나인데 이걸 설치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안드로이드도 되고 아이폰도 되고 여러 다양한 OS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앱들을 어디서 사용하느냐? 일상생활에서 쓰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예가 증강현실이라든지 버스 노선이라든지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도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거 일상생활에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또 기업 내 업무. 그래서 기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룹웨어를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그룹웨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일하는 게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있다가도 할 수 있고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룹웨어들을 설치를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택배가 어디만큼 왔는지, 언제 도착할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채용 정보 같은 것들 맞춤으로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커머스라든지 이런 곳에도 앱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의 그럼 현재는 어떠냐. 그래서 보시면 안드로이드 많이 쓰고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2009년도만 해도 iOS 처음에 2009년도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많이 쓰셨죠. 근데 이제 이 안드로이드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2011년도 건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이 점유하고 있겠죠, 안드로이드가. 밖에 신비안, 블랙베리, 윈도우, 기타 여러 가지 이제 OS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절반 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2011년도 2분기니까 분명히 절반 이상, 한 60%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재미삼아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인데요. 역시 유튜브에서 발췌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iOS. 근데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편으로 이제 동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재미삼아 어떤 점들의 차이점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I gotta get my gear on for this one. Not sure what's gonna get winged at me for this bit of sacrilege. It's top 5 reasons Android is better than iPhone, as laid out by the team at CNET's Android Atlas Weekly Podcast. Yeah, I know that sounds like we're comparing an OS to a product line, but you get it. We're gonna compare the universes here, OS, devices, apps, and carriers between the two hottest smartphone platforms in the world. Here we go. Number 5, Android is open source. The folks behind it don't care if you hack the phone you paid for. And they don't play games trying to outfox the way you did it. Instead, they have lives. And the Android marketplace, that's pretty much the Jezebel of apps, welcoming one and all with wide open listings. Add in the alternate Android marketplaces, and it all adds up to app democracy. Now, yes, that does mean you can get some lousy, buggy, scammy apps, but you and developers are treated like a bunch of grown-ups in the Android world, not like you're going to a daycare. Number 4, real multitasking. Yes, iOS does multitasking now, but not to the true degree Android does. Apps there are free to do their thing like programs on a personal computer. And yes, as with a computer, it means you can run into some conflicts, but see note 1 above about daycare. Number 3, Adobe's Flash.
Android phones support it, Apple's don't and won't. It means your Android phone can hit the web, all of it, with a browser, not a custom app for each website you want to run well on your phone. Website apps aren't always cool innovation. Sometimes they're just baggage. And with Android, you don't have to use them. Number 2, handsets. Lots of them. There are something like 80 Android phones and counting. Apple has 2. Really, 1.5. Simplicity's worked well for them, but then again, there's that choice thing. Android has choice of features through all those handsets. Features you want, features you don't. Choice of a real keyboard or just a pretend one on the screen. Choice of a device with removable battery. Memory expansion slot. You get the idea. As we see everyone adopting smartphones, can 1 or 1.5 devices really fit all? Before we check out the number 1 reason Android makes iPhone look like the phone for sheeple, let's look at why we're even talking about this. Android's on fire. In the U.S. market, it outsold iPhone in Q3 of 2010 to grab 44% of smartphone shipments against Apple's 26%. That comparison, unthinkable a year ago. Globally, Android shipments are up 1,300% in a year to 20 million worldwide. Apple still dominates in the number of apps available, but where do you think that trend line's going to be going? And finally, the number 1 reason Android is better than iPhone really is carriers. That pesky choice thing again. Android phones are on a bunch of carriers. iPhone is and always has been just on AT&T. And even if you're one of the 6 people who've never heard the constant complaints about AT&T's network, you still might not want to move to it. Maybe you just like your carrier. Well, they've probably got a good Android phone waiting for you. So if you're now thinking Apple might be more 1984 than not, you'll want to check out CNET's Android Atlas Weekly podcast, hosted by Justin Eckhouse and a variety of other experts he plucks from around CNET every week. Just head to CNET.com.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유용한 앱은 무엇인지, 또 유용한 앱을 또 보고 나서 모바일 웹에 대한 것, 또 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